얼마 전 남동생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소는 평촌이고 늦은 예식이었는데 그날 눈이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동생 결혼에 한복을 입기로 했고 예식장에 메이크업 예약을 해둔 터라 남편과 2~3시간 정도 먼저 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시부모님이 참석 의사를 밝히시며 저희 차로 같이 갔으면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시댁과 저희 집은 기흥이며 두 집이 차로 10분 정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무튼 남편과 예식장에 시작보다 일찍 가야 하고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식 끝나고 나서도 오래 걸릴 테니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예식장에 따로 가게 되었는데 결혼식 당일 시부모님은 눈이 많이 내릴까봐 택시를 타고 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눈 때문에 나중에 돌아갈 길이 걱정됐었는데 택시 타고 오셨다는 말씀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참석해주심에 감사했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식을 올려서 49명 인원 제한이 있던 데다 친척들이 멀리 계셔서 대부분 오지 못하셨습니다. 해서 오랜만에 뵙는 친척들이 참 많았습니다. 보통은 동생 결혼식에 바쁠 거 없고 할 거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여기저기 인사드리고 불려다니느라 바쁘더군요. 예식이 끝나고 연회장에 와서도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식구들까지 정신없이 인사를 하며 다니는 와중에 시부모님께서 같이 식사하자 하시길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편히 식사를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 시부모님은 집에 같이 가자는 의사를 남편에게 밝히셨고 지인분들이 식사가 끝나고 난 후 친지 식구들만 남았을 때쯤 남편이 저에게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리고 가자 하더라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오셨고 눈 예보도 있었으니 눈길일 수 있겠다 싶어 내키진 않았지만 알겠다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눈은 오지 않았어요. 아무튼 친동생 결혼식에 먼저 간다고 일어나는 게 맞나 싶어 기분이 찜찜했지만 친정 부모님이 어서 가라고 등을 떠밀다시피 하셔서 일단 식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분대로 집에 가려니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해서 제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 집에 오는 내내 지인들에게 연락이 와서 시부모님과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후에 그러더라고요. 차에서 시부모님 말씀에 대꾸도 시원찮게 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 보여 내내 민망했다며 저한테 싸가지가 없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집에 도착해서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고 현재까지 냉전 중이에요. 만약 반대로 남편 동생이 결혼한다면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챙기기보단 시댁 어른들을 먼저 챙겼을 겁니다. 시댁 잔치고 행사이니 남편과 끝까지 있다가 뒤풀이는 물론이고 자리 정리까지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무심하게 행동한 걸 떠나서 이미 시부모님이나 남편이 저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던 건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저한테 싸가지 없다는 말을 하니 머리가 멍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입니다. 댓글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결혼식 이후 며칠 뒤 둘이 대화를 하면서 남편한테 네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느낀 내 감정이 너와 시부모님께 조금 서운했던 것 같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셔다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먼저 나와야 했던 부분이 좀 서운했었다고 조심스레 말했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네가 말을 하니 본인도 말을 해야겠다며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차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네가 못 배웠다는 거야. 싸가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이 결혼을 한다 해도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오실 필요가 없답니다. 그러고는 본인 부모님이 축하하러 갔는데 고마워는 못할 망정 집에 가는 길에 그 태도가 맞냐고 대묻더라고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시부모님은 뒷좌석에 앉아 계셨고 소소하게 이야기 나눈 게 다였습니다. 분명 저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에게 물어보는 말이나 대화들이었고 남편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스몰톡이었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출발을 하고 난 직후 오늘 너무 감사해요. 구중길이 될 수 있었는데 와주셔서 부모님도 아주 많이 좋아하셨어요. 하고 감사 인사부터 했습니다. 그러고 차 타고 오는 내내 지인들이 보내주는 사진에 답장하고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인신공격까지 받게 되었네요. 이런 일로 가정교육이 잘못됐네, 부모한테 잘못 배웠네 하는 소리까지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을 보여줘야 하나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애초에 시부모님은 택시든 자차든 따로 오는 게 맞는 거고 갈 땐 남편만 차 끌고 가서 모셔다 드리고 글쓴이는 남아있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다시 처가에 가서 함께 마무리까지 하고 갔으면 될 일이었어요. 친동생 결혼이고 사돈네 큰잔치인 걸 뻔히 알면서 굳이 아들 며느리를 데려가려는 심보가 못된 겁니다. 남편을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오면 간단한 것을 굳이 며느리까지 끌고 가서 싸가지 없는 사람으로 만드네요. 두 번째, 남편이 참 싸가지가 없네요. 님이 시댁에 알아서 잘하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만 보내고 님은 남아서 정리하고 왔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지부모만 챙기고 큰일 치르고 정신없을 장인 장모는 남인양 구는데 사위로서 싸가지 없다고 한마디 하세요. 정신없을 장인 장모님은 안 보였어. 사위도 자식이라는데 사위로서 뒷장리하고 장인 장모 바려다 드릴 생각은 왜 못해? 시부모님은 집에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 부모님은 남아서 챙길 게 더 많으시잖아. 그리고 장인 장모님한테 연락은 왜 안 드려? 하고 따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효도는 각자 셀프로 하세요. 세 번째, 이런 병신이랑 같이 살 거예요. 시부모랑 남편 둘 다 머리통을 장식으로 달고 있네요. 부모님 뵙기에 죄송하지 않나요? 이따위 취급이나 받으라고 개고생해서 키우신 게 아닐 텐데. 후기입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댓글로 조언 주시고 관심을 주셔서 그 이후 후기를 쓰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같이 댓글을 보았고 보는 과정에서 무수히 다른 의견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제 생각은 친동생의 결혼식이니 저희 집 잔치이고 저와 남편은 딸과 사이의 포지션으로 이 행사를 치르는 게 맞다고 보지만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모시고 여기저기 인사시켜주기도 바라셨는데 그것도 안 했다고 타박을 들었네요. 제가 일정 부분 반성하는 건 첫 번째로 내 목소리를 내서 남편 먼저 시부모님과 보내고 남아서 가족들과 정리할 수 있었던 걸 관가한 겁니다. 어떤 댓글에서 남편 차만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 하시던데 참고로 저 운전 잘합니다. 남편보다 잘해요. 그리고 같이 가기로 결정했다면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부모님께 최대한 예의를 차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반성됩니다. 제가 잘못한 건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는 죄송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고 그런 태도를 해선 안 됐다고요. 근데 남편은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모시고 참석하고 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런 남편의 태도에
다시 대판 싸우게 되었고, 결국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 싸운 사실들을 전화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끝내 이혼하자 하더라고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 반응입니다. 이혼해라. 합의하지 말고 소송해.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애초부터 탐탁지 않은 며느리라 여기셨고 이제껏 제가 느껴온 게 다 증명돼 버린 그런 느낌이요. 매번 배려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이건 남편도 느끼는 거였습니다. 나도 엄마 별로 안 좋아해.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하며 늘 제 편이었고 웬만한 일에는 중재도 잘하는 편이라 눈 감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 이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외가 쪽 사촌 커플이 미국에서 오는데 하루 시간 내서 같이 놀다가 니네 집 가서 재워줘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잘 방 없다, 호텔이 편하지 않냐 했더니 안방에서 재우면 되지 않냐 했었고 명절에 선물 이것저것 들고 찾아갔더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런 건 필요 없고 돈이나 주시지 하셨던 적. 그리고 시댁에서 키우던 강아지 케어하길 원하셔서 강아지 간식을 사가면 이런 거 말고 건강검진이나 미용 좀 시켜달라 하신 적도 있었네요. 제 스케줄은 묻지도 않고 매달 2, 4주째 주말에 와서 본인 약속 나가게 강아지 좀 보라고 하신 적도 있었고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가 쓰던 귀걸이 목걸이 등을 선물처럼 주시고는 갑자기 돌연 안 할 거면 다시 돌려달라고 한 사건까지. 참 이것저것 많은데 다 나열하려니 힘드네요. 아무튼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어도 남편이 제 편이라 참았는데 이제는 남편도 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수술한 이후부터 그게 짠한 건지 효자가 되려는 마음이 커진 것 같아요. 소송으로 간다 하니 저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네요. 지금은 오히려 아이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겨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진심 어린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러게 안 와도 되는 사돈총각 결혼식에 뭐하러 꾸역꾸역 와서 아들 내외 이혼하게 만드는 건지. 남편은 이미 님보다 부모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시어머니라는 사람도 참 웃기네요. 이혼 소송이라니. 결국 팔은 안으로 굽고 그동안 시부모랑 남편이 님과 사돈댁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무시했는지 다 나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두세 곳 상담받고 잘하는 곳으로 결정한 후 빠르게 진행하세요. 두 번째. 시가나 남편 둘 중 한쪽만 안 맞으면 살아요. 시가에서 아무리 구박해도 남편이 막아주면 그냥저냥 사라집니다. 근데 양쪽 다 저러면 힘들어요. 천천히 잔잔하게 정리하세요. 이혼하자고 하면 겁먹고 내가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하고 꼬리 내릴 줄 알았나 보네요. 전에 어떻게 했든 간에 그 남자는 이미 텄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편하게 사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